역사에서 한 나라가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설계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새로운 왕조, 조선의 모든 청사진을 그렸던 인물.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비극적이었고 그의 이름은 아주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삼몽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입버릇처럼 했다고 전해지는 이 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엔 그의 거대한 야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저 왕을 보좌하는 신하가 아니라 왕을 만드는 사람, 즉 킹메이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 나라의 운명을 내 손으로 직접 움직이겠다는 엄청난 포부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는 원래 지방의 평범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관직 생활도 처음에는 꽤 유망했는데 곧 혹독한 정치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압축한 연표를 한번 보세요.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관직에 나가서 이상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42살에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운명의 파트너를 만나죠. 그리고 50살에 마침내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정말 짧았어요. 불과 6년 만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짧고 굵게 불꽃처럼 살다 간 인생이었죠. 모든 위대한 인물에게 시련이 있잖아요. 정도전에게 그건 바로 유배였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친원파에 맞서다가 저 멀리 전라도 나주까지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악의 시련이 그의 사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용광로가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의 생각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대 다른 학자들과는 다르게 그는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눈물을 직접 봤어요. 그야말로 뼛속 깊이 새긴 살아있는 철학을 얻게 된 거죠. 상상해보세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학자가 유배지에서 만난 한 농부에게 이런 뼈아픈 말을 듣는 겁니다. 이 날카로운 질책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 정치는 이런 게 아니구나. 국가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구나 하고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민본 사상입니다. 백성이 근본이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 같죠? 근데 그 시대에는요, 이건 정말 하늘이 뒤집어질 만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국가의 주인을 귀족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선언한 거니까요. 이 절박한 인물을 위해 그는 이제 칼을 든 영웅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이제 가슴속에 새로운 세상의 설계도는 완성됐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이걸 현실로 만들어줄 강력한 힘,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북쪽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이성계가 정도전을 부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도전이 저 사람이다 하고 직접 찾아간 겁니다.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실현시켜줄 동반자로서 이성계를 콕 집어서 선택한 거죠. 역사가 흘러가길 기다린 게 아니라 직접 만들러 간 겁니다. 이성계의 군대를 딱 보는 순간 알았던 거죠. 저 거대한 소나무 같은 기상? 저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운명이구나 하고 확신한 겁니다. 이 만남으로 정도전은 자기 비전을 실현할 칼을 얻었고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얻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이었죠. 이제 두 거인이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정도전은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건설자로 변신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만 있던 이상적인 나라가 드디어 현실의 땅 위에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경복궁처럼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 나라 전체를 그려나갔습니다. 수도의 위치, 궁궐의 이름, 나라의 법과 제도, 심지어 통치 철학까지 모든 걸 디자인한 총괄 건축가. 그게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수도 한양을 설계하고 경복궁 같은 건물들의 이름을 지었죠. 이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선경국전이라는 법전을 만들고 유교 정체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죠. 한마디로 국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계한 총괄 PM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계획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는 법이죠.
정도전이 설계한 완벽한 이상 국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결국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결정짓고 맙니다. 여기서 이 둘의 생각이 정말 물과 기름처럼 달랐어요. 정도전은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똑똑한 신하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걸 재상 중심 정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방원은 어땠을까요? 무슨 소리냐? 모든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싸움이었던 거죠. 결국 이 이념 대립이 폭발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힘도 없는 막내 왕자를 세자로 밀어붙이고 결정적으로 다른 왕자들의 군사력 기반이었던 사병을 없애려고 한 거죠. 이건 이방원 입장에선 나를 제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1398년 이방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제1차 왕자의 난, 피해 숙청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그의 드라마틱한 최후와 수백 년간 이어진 복잡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결말은 정말 허무하고 비극적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가 자신이 세운 왕의 아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사람의 손에 제거당했으니까요. 그의 나이 겨우 56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편치 못했어요. 거의 500년 동안 역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죠. 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복권된 게 언젠지 아세요? 바로 그가 직접 설계했던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였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그의 이상은 결국 조선 왕조의 중요한 통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어쩌면 그의 이상은 실패한 게 아니라 단지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건 아닐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도전은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꿈꾼 위대한 비전가였을까요? 아니면 이방원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미처 계산하지 못한 비운의 전략가였을까요?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